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고고TV의 자율 구독료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수입이 없고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물론 며칠 있다가 또 한번 부탁 말씀을 한 2, 3일 또 방송마다 말씀드릴 텐데요. 장진영이라고 있죠. 그 안철수의 최측근이었고 장진영 변호사 지금 그 동작갑인가에서 아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거예요. 안철수를 떠나서 이 장진영이가 그 안철수의 최측근이고 전략가였어요. 이태규와 맞먹는 브레인이었는데 안철수한테 직격을 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안철수는 꺼져라. 안철수의 소통은 문재인하고 박근혜를 능가한다. 불통은 안철수의 소통 문제는 치명적이다.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리니까 김종인 대표가 좋아요 눌러서 좋아요. 그래 이 김종인 대표가 그 참 근엄한 표정이고 신중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82살 아니에요. 1940년생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유연성이나 그 플렉서블한 사고를 보면 나도 놀랄 정도예요. 내가 제 나이 가면은 파파 늙은이가 돼가지고 힘도 없고 책도 못 읽을 텐데 대단해요. 음? 그래서 이 장진영이가 어, 그 안철수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비판하는데 김종인 씨가 두 번이나 눌렀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첫 번째는 김종인 씨는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 판 돌아가는 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단히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다. 이건데요. 안 눌렀으면 좋았을 텐데 김종인 씨는 또 눌렀어. SNS를 안 하지만은 페이스북 한 번도 쓰는 거 못 봤잖아요. 근데 보고는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페이스북을. 문재인 거도 보겠죠. 그죠? 그리고 안철수의 안동설,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는, 갈릴레오의 지구는 돈다 하는데 안철수는 자기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고 생각하는 이 허망한 생각. 자,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안철수는 끝났다. 왜? 만약에 서울 보선에서 이번에 진다면은 야권이 진다면은 민주당의 30년 집권의 철옹성을 열어줄 것이다. 그 말 하나로 안철수는 끝났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패배주의에 갇혀 있죠. TK 수구 꼴통들이 그런 식으로 압박하고 국민한테 공포를 주는 그 말. 문재인 집권 30년의 철옹성을 열 것이다. 내가 안철수가 서울 대선에서 단일화를 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서 서울 보선을 못 가져온다면은 문재인 정권의 30년 철옹성을 열 것이다. 그 말 한마디로 안철수는 끝났어요. 제 웬만해서 그런 말씀 안 드립니다. 안철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영상부터는 안철수 뽀개기에 들어간다. 고고TV는 도장 깨기가 아니라 안철수 깨기에 들어간다. 안철수는 보수개혁, 고고TV 보수개혁주의자 우파입니다. 보수개혁주의자 집권을 위해서 장애물로 등장했다. 이렇게 천명을 하면서 안철수 깨기에 들어간다. 지금이라도 안철수는 국민의힘과 협상을 해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거기서 이겨야만이 경선에서 이겨야만이 안철수는 정치적인 미래가 그래도 유지가 될 것이지만은 여기서 3자 구도로 가면은 국민의힘이 비록 지더라도 3자 구도에서 서울시장을 탈압 못하더라도 할 수 없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뿐이 없다. 김종인 체제가 있는 한 이렇게 돼요. 고고TV는 그래서 안철수 깨기에 안철수 뽀개기에 들어간다. 고고TV는 이렇게 해야죠. 안철수 멘토가 300명인데 다 떠났어요. 그리고 안철수 밑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들이 안철수 밑에 있어야지 왜 나왔겠어요? 그 다음에 지역구
지방선거 의원들 또 많은 당원들이 다 떠났어요. 그게 안철수의 불통이고 그릇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철수는 지금 이제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거짓말까지. 자기가 미래통합당에 의원들을 보내줬다. 소리를 탐하지 않고 대리를 위해서 보내줬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스스로 안철수를 버리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 안철수만 안 갔어요. 안철수만 소리를 챙기고 정치를 몰랐던 거예요. 이제 이런 거짓말까지 합니다. 안철수가. 그리고 안철수가 국민의힘이나 보수 개혁주의자들에게 압박을 넘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단일화 끝까지 가는데 왜 국민의힘에서 자기를 비난하느냐? 비난할 것은 민주당이고 문재인 쪽 아니냐? 국민의힘 쪽에서 안철수를 비난하는 건 거의 없어요. 실체를 밝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안철수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죠. 그런 적 없어요. 전 사실만 말해요. 그래서 안철수가 자기가 조급하고 위기감이고 스스로 공포감을 느껴서 자기가 정치권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안철수가 태극기 세력과 비슷하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안철수가. 민주당에 항상 진보적인 정책을 취했고 안철수는 이제 보수 쪽에 와가지고 보수가 자기한테 무릎을 꿇으라는 식이니까 안철수는 거짓말까지 더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안철수 뽀개기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아니 고고티브이는. 안철수 제거 작전에 들어간다. 제거 안 당하려면은 국민의힘이 입당하고 협상해서 거기서 one of them,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과 one of them으로 경선을 통과해라. 그것뿐이 안철수한테 줄 수 있는 호의가 없다. 그런 호의뿐이 없다. 고고티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안철수가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퇴출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개인 방송이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러나 맞을 겁니다. 고고TV가 함부로 이렇게 말 안 해요. 자료 많이 쌓아놔요. 고고TV 개인으로 말하지만 여러 평론, 비평, 잡지, 책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고고TV가 조동이로 나오는 거예요. 장진이라는 친구가 안철수가 변했을까 하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을 올리는데 안철수에 대해서 소통에 관한 한 안철수는 박근혜 문재인과 매우 유사한 과라는 점은 내가 경험한 바 있다. 그 이후의 행보 역시 과거와 별반 차이를 보지 못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계속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마 선언을 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논의 과정에 참여했는지는 궁금하다. 솔직하게 꺼내놓고 논의를 이끌기보다 부인하다가 갑작스럽게 선언을 하는 패턴은 과거나 지금이나 반복되고 있다. 이게 나왔죠? 이태규하고 또 누구죠? 권은희하고 상의했고 김종인 씨하고 상의했고 김무성이하고 상의했고 이렇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철수 당협이 몇 개 있죠? 한 몇십 개 있죠. 당협위원장들도 몰랐다. 안철수가 그 자랑하는 국민의당 중도 당원들도 몰랐다.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그 신문에 다 나왔어요. 난 국민의당 시절, 장진영이가 말하는 거예요. 난 국민의당 시절 수석 최고위원으로 6개월간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다. 험난한 과정을 함께 했으니 아마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일해본 사람에 속할 것이다. 지난 4년간 제3지대의 흥망을 겪은 당사자로서, 장진영이가 당사자로서 나는 정치인 안철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반성과 참여라고 본다. 나랑 똑같네. 그를 경험했던 김종인, 손학규, 윤여준 등의 연륜 많은 분들이 왜 안철수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상대다. 다시는 만나지 않을 상대라고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안철수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 뭐 손학규 이것도 꼴통이니까. 윤여준도 왔다 갔다 하고 김종인 씨는 정상이다. 또 이런 말 하면은 막 싫어요. 욕지거리 한다고. 그런 분들 고고TV에 들어오지 마세요. 안철수는 좌충, 우돌
그죠? 자와 충돌했었죠. 민주당 문재인하고. 거기 들어가서 5년, 6년 박원순이한테 밀어주다가 자충하다가 이제 우로 돌진하는 거예요. 우돌. 나 이해가 안 가. 왜 자기 앞으로 단일화가 해야 되는지. 그거 허상이라니까? 될 수가 없다니까? 아, 참 짜증나네. 안철수의 안동설, 이건 누가 말하냐면 우상호 이놈이 말한 건데, 우상호 너는 임마 네 살 길이나 찾아. 근데 우상호도 안철수하고 한 4, 5년 동안 같이 일을 했죠. 안철수가 민주당 진보 쪽이었으니까 민주당 진보. 안철수가 지금 나는 보수화 경향이 있다. 중도 보수로 간다. 보수에 손 벌리는 것은 며칠 안 됐어요, 여러분. 며칠 안 됐다니까. 쉽게 말해서 365일 곱하기 10년 하면은 3650일 중에서 안철수가 보수에 손 벌린 거는 이제 2, 30일 뿐이 안 됐어요. 3650일 중에서 3600일을 진보 쪽에 있던 사람이라고, 민주당 쪽에. 그러니까 안빠들은 국민의힘이나 김종인 씨 보고 수국 꼴통, 민주당 이중대, 노망난 늙은이, 치매 늙은이, 똥 싸지는 늙은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안빠들은. 한심한 친구들이네. 너희끼리 가서 살아 이제는. 고고TV는 안철수 깨기에 들어갔다. 도장 깨기에 들어간다 지금부터. 너희끼리 살아라고. 안 그러면 국민의힘과 합류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이기던가. 그게 정치지. 한심한. 우상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응? 5, 6년 동안 민주당하고 일을 했다 그랬죠? 안철수가 박원순 문재인 세력하고 김종인하고도 일을 했고, 내가 지켜봐온 안철수 대표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상황이 돌아가지 않는 걸 좀처럼 견디지 못한다. 안철수가 말하는 새정치라는 이름 하에 숱한 분당을 했고 창당을 했다. 그것만 해도 안철수가 얼마나 독단적인 성격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안다. 천동설이 아닌 안동설이 세간에 해제되는 이유다. 그렇잖아요. 요번에 확실히 안철수의 민낯이 드러나요.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갖다가 국민의힘 쪽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완오브 댐으로. 그럼 네가 똑똑한지 국민의힘 출신이 똑똑하고 똑똑한지, 너를 선택하는지 국민의힘 출신을 선택하는지 국민한테 100% 시민 경선으로 여론을 해보자는 건데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오신환도 안철수하고, 오신환이 그 유승민이하고 바른당 하다가 국민의힘하고 합하면서 바른미래당을 했죠. 그죠? 오신환도 안철수하고 한 4, 5년 일을 했어요. 오신환이 하는 말이 내가 나경원, 오세훈을 꺾으면은 안철수는 신기루가 된다. 신기루가 된다. 오신환 너는 나경원, 오세훈 못 꺾을 건데, 근데 안철수가 신기루가 된다. 오신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와서 박원순이, 네가 박원순한테 서울시장을 양보해놓고 네가 결자해지라고 와가지고 그럼 네 혼자 결자해지를 할 것이지, 왜 국민의힘이 네가 박원순한테 양보했다고 국민의힘이 너한테 단일화를 양보하라 그러냐. 직격탄을 날리잖아요. 맞죠? 아니, 이해가 안 간다니까. 국민의힘한테 안철수가 왜 와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뭐 지지율? 중도? 여보쇼. 안빠들 그리고 안철수 2021년 1월 14일에 발표됐잖아요. 서울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34.7%고 국민의당 지지율은 8.3%야. 8%인가 그래. 떨어졌어. 국민당 지지율은 오히려 0.3% 떨어지고 국민의당 힘 지지율은 2%나 올라. 30%는 큰 덩어리에서 2%가 올라가면 말이죠. 이렇게 보세요. 국민이 5천만 명이야.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이야. 그죠? 거기서 30%로 32% 있다. 전번 주에 아니 30% 했다. 예를 들어서 그는 300만 명이 국민의힘을 지지했어요. 그죠? 30%일 때. 그럼 34.7%, 35%일 때는 350만 명, 50만 명이 증가하죠?
국민의힘 쪽에. 근데 안철수는 8%를 갖고 갔죠. 1,000만 명 중에. 그것도 엄청 오른 거죠. 안철수 출마 선언한 다음에 4, 5%가 뛰었으니까. 서울에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서 안철수가 1,000만 명 중에 8%를 얻었으면은 80만 명뿐이 안 돼요. 350만 명 대 80만 명이라고. 거기다가 안철수 0.3%를 올랐다고 칩시다. 떨어지든 올랐다고. 38이 24, 2,400명 오른 거예요. 국민의힘이 50만 명이 늘을 찌게. 대가리가 빠가야 하는가 안 빠들고. 난 안 빠들이 이렇게 문빠족과 같이 그 김종인 씨를 공격할 줄 몰랐어요. 저는 문빠 댓글인지 안빠 댓글인지 금방 알아요. SNS를 과거에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 똑같이 김종인이 이중대다 좌파다 김종인이 쫓아내라 국민의힘 망해야 된다 그런 댓글을 안빠들이 달고 있더라고. 그거 홍빠들하고 똑같죠? 태극기 부대하고 똑같죠? 그럼 안철수는 지금 누구한테 가느냐? 안빠는 홍준표빠 태극기 부대하고 똑같은 행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야. 제가 웬만해서 뽀개기 안 들어가요. 홍준표 뽀개기는 벌써부터 들어갔죠? 고고티브에 감정을 하는 방송 아니에요. 치밀한 데이터 가지고 직관을 얻는 방송이에요. 데이터 많아요. 머리가 터지지만 혼자서 그런 거 하려니까. 오신환이가 하는 말은 2019년 하반기의 결정적 국면을 말한다. 2019년 하반기 들어보세요. 추석까지 정당 지지율이 10%를 달성했던 공언을 했던 손학규가 퇴진을 거부하자 다 알죠.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는 9월 변혁을 차렸죠. 그리고 야권 재편을 모색하죠. 그죠? 그거 다 떨궈져 나가면서 별의별 뭐 이준석도 탈퇴시키고 이현주도 탈퇴시키고 막 그러지 않아 출당시키고 근데 그 당시에 공동 대주주가 유승민이 안철수였는데 유승민은 변혁을 통해서 야권 재편을 모색했고 유승민 의원이 현장 지휘를 했는데 안철수의 입장은 모호했다. 결국 중대 국면에서 4개월을 협의하다가 해가 바뀌고 1월에 바른정당계, 과거 구한국당, 구새누리당계가 다 탈당을 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안철수가 그 당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대표할래? 내가 여기 대주지야. 손학규 물러나고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나 그때도 웃어 죽을 뻔했어. 안철수가 굉장히 계산을 하고 간첩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바른정당이가 총선 참패를 했다. 응?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해서 바른미래당이 그때 탄생을 했는데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접촉을 했으나 답을 듣기 힘들었다. 이게 안철수가 간을 보는 것보다 몰라서 그래요. 정치 지형과 정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치력이 없어서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만 찾아다닌다고 실제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과거의 김종일이라든가 김현중이라든가 그것도 땡중 하나 있지 땡중 다 떠났잖아. 이익에 극대화되는 시기를 찾다가 본인이 고뇌에 찬 결단을 하듯이 결론을 내리는데 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엄흉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을 밝히진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피로감과 비호감도는 높아지고 오신환이가 내가 과거에 주장했던 공동기구를 통한 원샷 경선 단일화는 물 건너 갔으니까 이제 우리 당은 정책을 통한 선의 내가 과거에 주장했던 것은 하여튼 내가 과거에 주장했던 공동기구를 통한 원샷 경선 단일화는 물 건너 갔으니까 이제 우리 당은 정책을 통한 선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 이건 국민의힘에 대해서 말했어요. 오신환이가.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반대급부로 지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혁신과 변화의 과정으로 경선을 치러내서 좋은 후보를 만들어낸다면 안 대표의 지지율은 신기루다. 이거 오신환이 한 말이에요. 오신환이도 내 유튜브 보나? 지금 안철수 지지율이라는 게 역공작에 들어가 있어요. 문파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을 자멸시키기 위해서 홍파들도 지지를 하고 있어요. 안철수 지지율에 홍파 문파가 안철수 지지율을 더해주고 있고 그죠? 그게 얘가 하는 말이 그 오신환이가 하는 말이 홍준표를 까기가 그러니까 정치 선배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부 그 누구야? 안철수한테 들어가 있다는 말에 홍빠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안철수라는 사람의 입장은 지금 보면은 안철수가 그 선한 정치는 맞아요. 순수한 것도 있고. 근데 안철수가 자기하고 과거에 일을 했던 사람이 100명이라면은 90명이 떠나갔어요. 90명이. 그럼 여기서 정치적 리더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떠나갔던 사람이 안철수가 지금 서울시장 보선을 갖다가 단일화를 갖다가 추진하고 자기가 먹겠다 대선까지 하고 돌격을 했죠. 돌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안철수 말로 안철수의 그 지지 세력이나 국회의원들이 4.15 총선 전에 미래통합당으로 간 것을 자기가 놔줬고 방면을 해줬다. 양해를 줘줬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안철수 밑으로 다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모이고 밖에서 안철수를 더 공격해버려. 우리 일요일에서 안철수는 떠났다. 안철수의 독불장군식의 형태, 좌충하다가 우로 돌진한 이런 형태, 또는 안철수가 이제는 왜 거짓말까지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안철수가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안철수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끝났다. 사람이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 정치를 모르는 그 일반인들이 댓글 달고 안 받을 뿐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2달 후에는 안철수 실체를 여기저기서 안철수 실체를 벗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꽤 이탈하리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죠? 그래서 안철수가 지금이라도 살려 그러면은 완오브댐으로 국민의힘과 협상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경선을 치러야 돼요. 그게 최상이고 고고TV가 말할 수 있는 최대의 호의예요. 호의. 안철수에 대해서. 계속 이제 단일화 끝날 때까지 단일화 안 된다니까.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말뚝 박을 때까지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계속 나올 거야. 2-3달 동안 안철수가 짜증난다고. 그래서 고고TV에는 이제부터 안철수 뽀개기 제거 작전에 들어간다. 아깝지만 할 수 없다. 지금 다 나왔어. 한 열흘 동안 안철수의 민낯이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와. 아주 안 좋게 인상이 지금 오기 시작했어요. 일부 국민들한테. 그래도 안철수가 이러던 사람들이 안철수는 말을 하면 할수록 안철수는 이제부터 국민들한테 비호감으로 지킬 거예요. 지금 벌써 비호감적인 일들을 보름동안 얼마나 많이 했어. 왜 이상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 사족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안철수가 오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죠. 그거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거 논평할 가치가 없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재개발, 재건축 한다.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그 공급이 딸리는 강남 기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게 다 국민이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죠? 그게 중도 우파가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지창 4개. 거기를 갖다가 비워서 거기다 아파트를 건설하겠다. 그게 한 10만 원 나오나 봐요. 그러면 재건축하면 한 10만 원, 20만 원만 나오면은 공급 충분해요. 근데 안철수는 올라와서 74만 원을 한다 그래요. 그거 보면은 민주당의 정책과 3분의 2와 같고 3분의 1은 또 일반 중도 보수층에서 갖고 온 부동산 정책이에요. 안철수는 정책을 내봐야 되질 않아요. 안철수의 기본적인 건 진보 중도예요. 국민들이 진보를 싫어한다고 지금 중도층이. 그래 중도층이 국민의힘 쪽으로 서ing 다 들어가고 있다니까 지금. 그 부동산 지금 보세요. 그게 무슨 부동산 정책이야. 임대주택 10만 원을 더 한다.
청년주택 10만 원을, 청년 신혼주택 10만 원을 더한다. 그리고 민간과 공공이 합작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 그런 말 누가 못해?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주 선명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 재개발. 강남이 저렇게 올라가면 강남에 개발해가지고 떨어뜨린다. 서울에 재개발해서 가격 떨어뜨린다. 그죠? 안철수가 말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볼 필요도 없어. 자세히 보시면은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그것을 한 반은 3분의 2는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중도층에서 말을 하는 걸 갖다 3분의 1을 갖고 와. 보수층에서 말을 하는 건 안 나와. 그리고 강남이란 말도 안 나와. 안철수는 진보 좌파라니까. 진보 중도라니까. 좌파 중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철수 뽀개기에 들어가요. 고고 TV는.